근데 저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두 분이 이제 검사 출신 이제 변호사시잖아요. 혹시 그 검사 시절에 무슨 사건 청탁 유혹이나 뭐 이런 거는 없으셨어요? 우리 솔직히 있죠. 아니, 솔직히 있죠. 있었어요? 그럼 당연하죠. 그 유혹을 어떻게 하셨나요? 뿌리 쳤죠. 아니, 근데. 아니,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건이셨어요? 아니, 뭐 구체적인 어느 경우나 뭐 똑같은 거지만 이제 그 누구나 어떤 그 유혹이 있을 수가 있죠. 돈에 관한 유혹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또 이렇게 대변인 갖다 뛰어다 미모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다 있죠. 그거야 누구나. 그러면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건 정상이죠. 마음이 흔들리는 저를 좀 좋아하시는 조금 늦게 만난 거야. 그러니까 우리 좀 늦게 만났어. 하지만 어쩔 수 없어. 마음이 흔들리는 건 그건 사실이죠. 그렇지만 그 다음에 생각되는 건 야 이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. 누구나 다. 네네네네. 근데 저희들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뭐 자기가 무슨 뭐 만주에 독립운동하는 것 같은 착각을 가끔 했었어요. 그리고 나는 이게 뭐 옛날 과거 급제한 사람처럼 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착각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야 그 돈으로 유혹한다면 적어도 한 100억 원 줘야지 이건 아예 안 받겠다 이런 게 아니라 단위가 안 맞는다. 100억 정도는 줘야 미모는 곽현아 씨면 되고 돈은 100억 하고 이러면 저는 이런 건 줘도 어떻게. 박현아 씨 이제 100억 받고 나와야 되겠네요. 그러니까요. 아니 근데 그런 유혹은 오히려 뿌리칠 수가 있는데 돈이나 뭐 이런 건 제일 인간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그 동료 검사가 자기의 학교 선생님이다. 학교 선생님 제일 무섭잖아요. 그럴 때는 이제 말하자면 그냥 친절하게 대해주고 평소에도 친절하지만 잘 설명해주고 이렇게 좀 그런 것은 있죠. 근데 이렇게 있어요. 우리 그 보통 이제 집안 같은 데 보면 집안에 검사한 사람하고 의사한 사람은 있어야 된다. 있어야 된다.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. 인맥이 중요하다 이거지. 그러니까요. 검사 잘 모르면 굉장히 그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.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.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, 우리 정 변호사님? 예전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겠죠.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외정 시대에 보면은 경찰과 헌병 또 법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탄압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유죄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. 지금 많이 이제 바뀌었죠. 예를 들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고소를 했는데 뭐 경찰이 했건 그 수사를 다 끝나서 검사가 상대방을 죄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. 그러면 내가 어디 와서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.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새로 생긴 제도가 재정신청이라 그래가지고 검사가 이 사람 죄가 없다 하는데 판사님은 좀 알아봐 주세요. 그 재정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. 네네네. 그래서 예전만큼 정말 이렇게 뭐 아는 사람이 있어야만 내가 억울한 걸 안 당한다. 그런 건 많이 없어졌고 앞으로도 없어져야 마땅하죠. 요즘 바뀌었어요. 집안에 검사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. 그럼요? 뭐가 있어야 되나요? 집안에 법무법인 대표가 있어요. 법무법인 대표. 이제 되게 현실적으로. 지금 예를 들어서 개인 변호사 사무실은 뭐 팔이 날리니까. 변호사님 앞에서 이런 얘기 안 해야 되는데, 그죠? 별 힘 못 쓰잖아요. 아니 근데 그 인맥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는 진짜 변호사들이 역할을 못해서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무슨 사건이 있어서 변론하러 검사를 만나보면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게 검사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게 이제 변호사 중에 이제 그 좀 오래되신 분들이 와서 그 사람 만나보니까 참 좋은 사람이야. 죄 지을 사람이 아니야. 이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. 지금 인맥 이런 거는 많이 줄어들었고. 다행이네요. 차라리 그렇게 밑에서 이렇게 로비하는 건 그렇다고 치는데 문제는 위에서 내리 꽂는 게 문제잖아요. 사실은 검찰개혁에서 핵심은 정치권이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고 이걸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의 문제가 본질이잖아요. 사실은. 그죠? 근데 지난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검찰 개혁을 엄청 하려고 그랬어요. 보면 되자마자 대통령 되시자마자 검찰과의 그 대화 굉장히 그 국민들한테 감동을 줬죠. 그렇죠. 대통령께서는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. 왜 검찰에 전화를 하셨습니까?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? 그때 평검사였지 않았어요, 우리 금 변호사님은요? 제가 평검사였고 그 검찰과의 대화하실 때 그 현장에 갔었습니다. 그러니까 참석은 안 했는데 사실은 저는 그때 대검에 있어가지고 윗분들의 지시를 받고 저기 가서 간첩짓을 해라. 그래서 갔었는데 그거를 보고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께서 잘하시고 또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을 했지만 지금 결론적으로 볼 때는 그게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검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권한이 민주주의에서 이렇게 통제가 돼야 되는데 그 일을 겪으면서 검찰이
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겠구나.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너무 청와대하고 그 검찰하고 거리를 벌려놓고 아무 통제도 안 하니까 오히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된 겁니다. 정권이 바뀌어도 영원하다, 검찰은. 그게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보면 국회에 한 매번 7%에서 10% 정도는 국회의원이 검찰 출신들이에요. 그러니까 모든 이제 검찰 개혁법이 국회에 올라가도 법사위 정도 가면 거기서 계속 계류하고 있어요.